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트럼프가 용납 못할 중국의 쇠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조선일보 안용현 기자의 기사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 주재 대사에게 비밀 전문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멕시코의 동맹을 제의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과 전쟁에 빼앗긴 텍사스, 애리조나 등 영토를 회복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패권 건드리겠다는 독일 발상에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2차 대전 초 영국 처칠이 SOS 쳤는데도 미국은 미지근하게 반응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은 독일, 일본과 현금 거래를 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유럽을 석권하고 일제가 중국, 동남아까지 세력을 키우자 미국 전략가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치와 일제의 패권화를 치명적 위협으로 봤습니다. 일제가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1, 2차 대전으로 패권국이 됐습니다. 어느 패권국처럼 경쟁국에는 냉곡하고 한치도 양보가 없습니다. 함께 싸운 미국 루즈벨트와 소련 스탈린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의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넨은 1946년 소련 붕괴를 주장하는 롱 텔레그램, 그러니까 긴 전문을 워싱턴에 보냈습니다. 냉전이 본격화됐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소련을 무너뜨리고자 혐오하던 중국 공산당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고립된 소련은 붕괴했습니다. 미국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용인한 것은 미국 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처럼 자기들이 패권국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시진핑이 돌연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습니다. 주일 미군 사격장도 일방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건드린 것입니다. 시진핑은 태평양은 미중이 공존하기에 충분히 넓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기존 패권을 반분하자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역사상 패권을 스스로 잘라준 세력은 없습니다. 미국 전략가들은 1, 2차 대전 냉전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는 2020년 중국 봉쇄를 담은 롱 텔레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 목표물은 중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화, 민주 차이도 없습니다. 반중을 위해 바이든은 동맹을 설득하고 트럼프는 압박한다는 차이점 정도입니다.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12일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의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을 끌어당기려는 것도 결국은 중국 견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 탄핵 국면에서 미국 조야는 야권이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언급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벌써 우려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작년 총선 때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라고 말한 뒤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하며 중국에 그냥 쎄쎄는 고맙다는 뜻입니다. 그냥 고맙다 뜻이고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국장급인 주한 중국 대사 옆에 앉아서 미국 승리, 중국 패배 배팅은 잘못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중이 공존을 모색할 때 한국의 전략적 공간이 있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균형 외교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중국과 전쟁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왜 꼭 집어 강조했겠나? 군사력에서 미국의 유일한 열세가 군함 보유 규모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안보, 경제 라인은 전부 대중 강경파입니다. 북핵 문제도 대중 견제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공군 어설픈 동맹의 손을 잡고 전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도 쎄쎄, 중국에도 쎄쎄하는 나라는 어느 쪽에서든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취임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중국을 견제할 것인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